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학기 동안 만나서 알차고 의미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과목으로 2차 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제1차 과목으로는 부동산학개론, 민법, 민사특별법이 있고요. 2차 과목은 1교시 과목으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 공법이 있고요. 2차 과목 2교시에는 부동산 공시 및 세법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되겠죠. 이 중개사 법령 및 실무시험 분석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되겠는데 30일에 시험 분석을 해봤더니 중개사 법령 및 실무 과목에서 공인중개사 법령 30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 5문제, 중개실무 5문제 출제가 됐고요. 박스 문제는 해마다 10문제 내외로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 12문제 출제가 됐는데 모두 어떤 걸 고르라 하는 이제 형태로 문제가 나왔고요. 30문제 중 난이도 하급은 15문제, 중급 12문제, 상급 3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고요. 전체 난이도는 28회, 29회보다 어렵고 30회 시험과는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재는 2021년 랜드프로 공인중개사 기본소가 되겠고요. 출판사는 랜드프로, 지은이, 정지용, 김성수, 한민우, 김병기, 홍덕기 편저가 되겠고 가격은 32,000원입니다. 교재가 필요하신 학생들은 교재를 사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는 매주 금요일 5, 6, 7교시에 수업을 하고요.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레포트 10%, 출석 20%, 기타 10% 해서 평가를 할 것이고요. 중개사 법령 및 실무 목차를 보면은 첫 번째 챕터 1, 첫 번째 총칙, 두 번째 공인중개사 제도, 중개사 사무소 개설 등록, 네 번째는 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중개 계약 및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고, 여섯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의무가 있고요. 중개, 보수 및 실비, 여덟 번째 공인중개사 협회, 아홉 번째 보칙, 열 번째 행정처분 및 벌칙이 있습니다. 중개사 법령 및 실무 목차 챕터 2, 부동산 거래 신고, 두 번째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세 번째는 토지 거래 허가, 네 번째는 보칙 및 벌칙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여섯 번째도 중개 대상물 조사 확인, 일곱 번째는 부동산 전자계약, 여덟 번째는 중개실무 관련 법령, 아홉 번째는 임대차 실무 관련 법령, 열 번째는 경매실무 관련 법령 등이 있습니다. 이래서 중개사 법령 실무 목차 챕터 1, 챕터 2에 관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공법 및 부동산 중개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1차 시험 부동산학 개론 시험 범위를 보시면 부동산학 개론 85% 내외가 나오고요. 민법 및 민사특별법에서 부동산 감정평가론 15%, 민법의 범위에서 총칙, 법률행위, 질권을 제외한 물권법, 계약법 중에 총칙, 매매, 교환, 임대차에서 85% 내외, 민사특별법의 범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권리에 관한 법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 15% 내외가 출제됩니다. 그리고 2차 과목으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인데,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을 70% 내외에서 출제가 되고요. 중개실무가 30% 내외에,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에서 부동산 등기법은 30% 내외, 부동산 관련 세법,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40% 내외, 지적법에서 30% 내외가 출제됩니다. 부동산 공법 중에서 부동산 중개에 관한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30%,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30% 내외, 주택법, 건축법, 농지법에서 40% 내외가 출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 법령의 체계를 한번 보면은 총칙이 있고요. 총칙이 있고, 공인중개사 시험제도,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계약, 중개행위, 중개완성, 보수, 행정처분, 벌칙, 기타가 있는데, 총칙에서는 용어와 중개 대상물들이 있고요. 공인중개사의 내용들은 시험제도, 정책심의위원회, 여기서 결격사유가 있나 없나 등록을 해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겸업, 고용인, 사무소 인장 협회업에 관한 것들,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중개행위와 중개완성은 확인설명 의무,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예치제도, 금지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것들이 어떤 중개행위와 중개완성의 내용들이고요. 보수를 보면은 중개보수 실비, 행정처분 및 벌칙이 있는데 행정처분, 행정형벌, 과태료 등이 있고요. 기타, 부동산 거래정보망, 공인중개사협회, 포상금제도, 교육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의 어떤 체계가 이제 간단하게나마 소개가 됐고요.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신고 제도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외국 기업에 대한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외국인이나 외국 기업이 업무에 필요한 국내 부동산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투기 목적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서 보완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 용어 정리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 취득 후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외국인이 된 것으로 본다.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내국인이 되고요. 외국법인은 어떤 게 외국법인인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법인이 되겠고요.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고요.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영주권자가 있는데 영주권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국내 부동산 취득 시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하거나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영주권자,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신고 제도란 어떤 건지 이렇게 여러분들과 강의를 했고요.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를 한번 보면 허가 대상 권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 소유권 외에 물권, 임차권, 취득과 토지 지분 없이 건물만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 대상 지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생태 경관 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내 토지, 이런 데는 외국인 토지 취득할 때 허가 대상이 됩니다. 허가 대상 지역이 됩니다.
허가 신청 기간은 거래계약 체결 전이 되겠고요. 신청 기간은 시청, 부동산과가 되겠고요. 구비서류가 있는데 구비서류로는 토지 취득허가 신청서, 토지 취득계약 당사자 합의서, 허가를 받은 경우에 계약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허가를 받고 나서 계약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신분증 대리신고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당사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다음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할 때 신고를 하는 경우 계약으로 인한 취득 신고는 매매와 증여, 기간은 60일 이내가 되겠고요.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신고서, 등기부 등본, 매매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계약 외에 취득 신고를 보면은 상속, 경매, 환매권 행사, 법원의 확정 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일 때 신고를 하고요. 신고 기간은 6월 이내. 구비서류는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 등본, 계약 외 원인 취득 입증 서류가 필요합니다. 계속 보유 신고라는 게 있는데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국내 법인 단체가 외국 법인 단체로 변경된 경우이고요. 6월 이내. 신고 기간은 구비서류는 신분증, 신고서, 등기부 등본, 국적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 2009년 6월 27일 이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매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 2009년 6월 27일 이후 계약 체결된 경우는 매매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부동산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별표 표시가 되어 있죠. 눈꽃 표시. 중요한 거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별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내용을 숙지를 하기 바랍니다. 위반을 할 시에는 과태료가 나오고 벌칙이 나오게 되는데 벌칙을 한번 보게 되면은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지 취득 거래를 체결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게 되고요.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벌칙은 이렇게 되고요. 과태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의 원인은 어떤 거가 있나 보면 상속,
경매, 환매, 판결, 법인 합병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계속 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과태료 부과. 위반 사실 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면이 있는데 부동산 거래 관련 허위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고요. 조사 전 최초 자진 신고자 100% 과태료 면제, 자료 제공, 조사 협조 시에는 100% 면제다. 조사 후 최초 자진 신고자는 50% 과태료 면제가 되는데 자료 제공하거나 조사 협조 시에도 이제 50% 과태료 면제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등 부동산 취득 계속 보유 허가 시에는 이런 신청서가 있는데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겠죠. 다운로드. 그래서 외국인 부동산 계속 취득 보유 허가 시 신청서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 확인증,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 확인증,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인을 보면 신청인이죠. 상호, 목적, 생년월일, 주소가 있고요. 외국인에 관한 등록번호, 국적 취득일자, 휴대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죠. 신고 변경 사항들을 보면 취득 원인, 상세 원인, 원인 발생 일자, 취득가액, 등록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토지냐, 건축물이냐, 토지 및 건축물이냐,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토지, 소재지, 토지 지모, 취득 면적,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건축물, 용도, 취득 면적, 지분 이 나와 있습니다. 취득 용도도 나와 있어요. 취득 용도.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다 기재를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확인증, 계속 보유, 토지 취득 허가증 이런 거 양식이 있는데 이런 양식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과 이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은 첫날이니까 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하고 대략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거를 오늘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짧은 첫 시간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